자,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요. 중등 3과정에 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역학적 에너지가 있고 이 법칙에 에너지 보존과 전환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 중등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먼저 좀 들고 오고, 주요 공식들을 잠깐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본 뒤에 추가되는 공식 하나와 에너지 전환 보존 법칙, 그리고 어떻게 풀면 좀 더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일 에너지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제 나랑 수업을 오래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익숙한 개념일 거고, 새로운 명호. 명호한테는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을 건데. 명호야? 경모 맞지? 경모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개와 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물리나 화학에서는 내가 신경을 쓰고 관찰하는 범위를 그 개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주변의 환경 개념을 주의라고 합니다. 특히 물리학에서는 내가 물체를 들어 올렸다라면 물체가 개가 되는 거고 나는 주위가 돼요. 물리학의 핵심은 그거지. 관찰자는 주위에서 개를 관찰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개념에서 일 에너지 원리를 바라보면 내가 물체에 일정한 일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체가 가진 전체의 에너지량은 증가합니다. 자, 여기서 물체가 하나의 개라고 했잖아. 물체가 개라는 말은 나는 주위의 존재죠. 즉, 주위에서 개에게 일이라는 녀석이 들어가게 되면, 자, 개가 가지는 총 에너지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물체가 주변에 혹은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에 일을 해주게 되면 물체가 가지는 전체의 총 에너지량은 감소하고 대신에 주위의 전체 에너지량은 증가합니다. 즉, 봐봐. 개가 주위에 일이라는 걸 하게 되면 개의 에너지는 감소하고 주위의 에너지는 증가한다가 되죠. 결국은 뭐다? 일 에너지 원리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일이라는 녀석은 어떠한 에너지라는 것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등과 고등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왜냐하면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통합과학에는 없거든요. 요게 우리 중등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를 통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과정에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시킨다라는 한계가 정해져 있었단 말이야. 근데 고등 과정에서부터는 어떻게 된다? 속력의 변화는 일단은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비슷한 문제제 중등과 고등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계산하기 편하게 우리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줍시다. 요게 우리 중등 때 9.8로 계산하던 거 있죠. 1kg이 9.8N이다 할 때. 그 9.8 대신에 뭐를 하자? 숫자 10 쓰자라는 소리예요. G가 10이라는 말은. 어떤 물체, 2kg짜리 물체를 지면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몇 미터 올릴까? 2m 높이 위에 올려놓는다면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는 일정한 속력이어야 했잖아. 그러면 내가 이 물체에 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이 물체가 지금 지구로부터 받는 뭐의 크기와 중력의 크기와 같아야지 일정한 속력으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mg니까 얼마? 20N이 돼서 내가 주는 힘도 20N이 된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에서 실제로 잘 봐봐. 내가 한 일은 우리 일의 공식이 뭐예요? W는 Fs. 사실은 요 뒤에 뭐가 숨어 있느냐? 코사인 시타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방향에 대한 개념. 우리 중등 과정에서도 언급이 되기는 합니다. 뭐로 언급이 되냐면 일의 양이 0인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힘이 0이다. 움직이지 않았다. 세 번째,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다. 왜 수직이 0이 되냐면 그 코사인 90도가 0이라서 그래요. 비스듬하게 힘을 줘서 이동하게 될 때는 수평 수직으로 나눈 계산값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코사인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한 일은 20N 곱하기 2m라서 몇 줄? 40줄이 되지. 그러면 이 40줄이 뭐로 간다? 중등에서는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이 물체의 입장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40줄만큼 증가한 거다라고 이야기가 끝나버리잖아. 중등 과정은. 그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게 고등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사실 여기서 중력이 한 일은 20N 곱하기 2m인데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 왜? 반대 방향 움직였다. 혹은 애시당초 힘을 마이너스 20N으로 봐야 되기도 한다는 거지. 반대 방향의 힘이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0줄이죠. 그럼 우리 요거 생각해보자. 중력은 개예요, 주위예요? 그치. 여기서 중력은 주위란 말이야. 원래 일의 양은 물리학에서 방향성이 있는 개념인 벡터, 방향성이 없는 개념인 스칼라 중에서 일의 양은 원래는 스칼라긴 해요. 근데 일만큼 벡터에 가까운 형체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도 없어요.
봐봐. 주위가 물체한테 마이너스의 일을 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도 되죠? 물체가 중력에게 한 일이 얼마가 될 거다? 플러스 40줄이 된다는 소리잖아. 중력이 물체한테 마이너스 40줄의 일을 했다라는 말은 물체가 중력에게 플러스 40줄이라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한 일인데? 물체에 한 일이잖아. 그러면 결국 이건 무슨 소리다? 나는 물체한테 몇 줄의 일을 줬다? 40줄의 일을 줬지. 그럼 원래는 물체가 40줄의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물체는 다시 누구한테 40줄의 일을 주죠? 중력에게 40줄의 일을 줬잖아. 그럼 에너지는 누가 들고 있어요, 지금? 네, 중력이 들고 있죠. 중력이 들고 있으니까 물체를 쳐다보면 그 에너지가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죠. 중력이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22계정부터는) 그냥 얘를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22계정 교육과정까지부터. 15계정까지만 해도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그치. 포텐셜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왜 포텐셜인데? 포텐셜의 뜻이 뭔데? 잠재된, 숨어있는. 당연하죠. 물체가 들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알겠어요? 나는 물체한테 일을 줬고 물체는 중력한테 일을 줘서 중력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죠. 그러면 얘를 여기서 떨어뜨리면 이제부터 중력은 이 물체한테 자신이 가진 포텐셜 에너지를 돌려주겠지. 그러면 이 물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40줄만큼의 에너지를 받았죠. 일의 형태로.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떨어져서 바닥에 올 때 이 물체는 4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에너지가 뭐냐면 운동 에너지. 똑같은데 고등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냐면요. 일단 숫자만 간단하게 볼 수 있게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 대신에 2kg인데 내가 들어올리는 힘을 24N의 힘을 준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중력이 20N일 거 아니야. 맞죠? 올라오는 높이 똑같이, 높이 조금 바꿔볼까, 이번에는? 이젠 4m 한번 가봅시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내가 한 일은 24 곱하기 4니까 96줄이죠. 중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80줄일 거 아니야. 20N에 4m인데 반대로 왔으니까. 그러면 알짜임이 한 일은 이거 빼면 되죠. 왜? 24 빼기 20 곱하기 4니까 44? 얘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중력이 마이너스 80줄이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80줄로 저장이 된 거고 내가 한 96줄에 대해서. 알짜임이 한 일이 뭐로 가냐면 운동 에너지 16줄로 가요. 한번 볼까? 이 물체 가속도 얼마일까요? 2kg짜리 물체인데 알짜임이 몇 뉴턴이 남아? 4뉴턴이 남지.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인데? 2m/s 제곱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그래프 하나 살짝 그려봅시다. A는 2고 요 삼각형 넓이는 4m야.
그때 속력이 얼마일까?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시간을 모르잖아. 시간 모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세 번째 식이 뭐게? 내가 시간 없으면 쓰라고 한 식이 있는데. 그치?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인데 얘 어차피 0이네. 그러면 2 곱하기 A 얼마? 2 곱하기 이동거리 얼마? 4는 V제곱. V제곱이 16이네. 그럼 얘 운동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V제곱은 16줄. 딱 맞네요. 결국은 뭐냐면 속력이 바뀌게 되고, 즉 내가 물체를 움직일 때 가하는 힘이 수직으로 들어올 때 중학교 때는 중력하고 같았잖아요. 일정한 속력이니까. 근데 이제는 같다라는 보장이 없죠. 마찰력으로 잡아 당길 때도 마찰력보다 내가 힘을 더 많이 주기도 한다는 거야. 많이 줄 수도 있잖아. 중학교 때는 그런 거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일정한 속력으로 밀고 갔다라고만 하지. 그 말은 뭐다? 내가 미는 힘이 마찰력이랑 중학교 때까지는 같았어요. 즉 남는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였어. 근데 고등과정부터는 어떻게 된다? 그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내가 한 일은 결국 내가 준 힘과 이동 거리로 구할 수 있죠. 얘가 중력이나 탄성력에다가 일을 하면, 즉 중력이나 탄성력이 물체한테 마이너스의 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힘과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게. 걔네들이 위치 에너지인 거예요. 잠재된 에너지. 왜? 중력이 에너지를 받아갈 거고 탄성력이 에너지를 받아갈 거야. 그러고 남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는 무슨 에너지가 된다?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지. 요거도 봐봐. 아까 물체 떨어질 때 물체가 2m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물체가 가진 위치 에너지, 즉 중력이 얘한테 40줄만큼의 일을 다시 해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바닥에 도착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몇 줄인데요? 순수하게 알짜 힘으로, 중력이라는 알짜 힘으로 40줄의 일을 받은 거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가 몇 줄이 된 거다? 40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언급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뭐? 내가 일을 해준 게 중력이나 탄성력에다가 물체가 일을 해주는 부분이 있으면 위치 에너지. 혹은 여기에 안 나오지만 마찰력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손 들고 손바닥 붙이고 막 비비면 어떻게 되죠? 열나지. 이게 마찰력에다가 일을 했더니 뭐가 난 거다? 열이 나죠. 열도 에너지잖아. 즉 마찰력, 공기 저항, 충돌 같은 걸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 열로 도망갑니다. 그까지 다 합하면 같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 건데, 일단 우리가 중등하고 고등과정 다른 거를 제일 먼저 좀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요 설명부터 시작을 해봤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필기부터 해봅시다. 탄성력, 위치 에너지. 진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봐도 돼요. 탄성력이라는 힘이 있죠. 어떤 힘인데? 탄성력. 늘어나거나 휘어진 물체가 원래대로 돌아올 때 돌아오기 위해 작용하는 힘, 즉 복원력이 탄성력인데, 공식은 F는 K 델타 X입니다.
여기서 K 값은 탄성계수 혹은 용수철상수라고 부르고 단위가 뉴턴 퍼 미터가 돼요. 그럼 뜻 자체가 뭐다? 1m 변형시키는데 필요한 힘. 남자들보다 여자애들이 이 탄성계수에 대한 감은 더 잘 알아요. 머리 고무줄 잘 늘어나는 거, 안 늘어나는 거. 고무줄을 잡아당겼을 때 쉽게 늘어나는 거는 K 값이 작은 거겠지. 안 늘어나는 되게 단단한 거는 K 값이 큰 것이고. 그런데 이 탄성력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늘어난 길이와 힘의 그래프는 정비례할 거고 요 값이 기울기가 K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X 길이만큼 늘어났다면 그때 가해지는 힘은 KX가 될 테니까. 결국 이 삼각형 넓이가 뭐가 돼요? 내가 용수철에다가 한 일이 될 거지. 즉, 이 넓이가 뭐가 된다? 위치 에너지 변화량, 즉 2분의 1 K 델타 X 제곱. 따라서 탄성력 위치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KX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형태로 중력을 만약에 접는다면 F는 mg니까 여기가 델타 H, 여기가 F는 mg니까 요 넓이 1은 위치 에너지 변화량. 그래서 쭉 정리하면 그냥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될 거고,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알짜임이 한 1이 될 거고, 1은 F 곱하기 S, F는 MA 자, 봐봐. 여기까지 그냥 빠르게 정리를 했는데 W는 FS, F는 MA, EAS는 V제곱, V0 제곱. 이렇게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략하고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해서 공식이 총 우리가 다룰 공식이 3개가 나온 거죠. 맞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물체가 떨어지는 과정은 물체를 떨어뜨리는 과정은 위치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줄어들고 그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그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어떠하다? 일정하다가 되는 거고. 그럼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까? 가만히 있는 공을, 여기가 원래 공의 원점 O입니다. 얘를 최대 변이인 A 지점까지 잡아당겼다가 놓는다고 치자고. 그럼 얘는 같은 수평면에서 움직이니까
중력 위치 에너지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겠죠. 맞지? 하지만 요거 생각. 그러면은 사실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까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마찰력이 없다면, 그리고 용수철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그러면 이 과정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마이너스 A 제곱 2분의 1 K A 제곱 얘는 0이죠. 늘어난 길이가 없으니까. 하지만 양쪽 과정에서 움직일 때 양쪽 끝점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죠? 멈출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양쪽 끝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0일 거고 중심점에선 최고 운동 속력 2분의 1 mv 제곱이 될 거 아니야. 맞지?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 크기와 이 크기와 이 크기가 같을 거고 중간 어느 지점이라면 그 합이 어때야 된다? 같다가 되겠죠.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겁니다. 최고 지점은 운동 에너지가 0일 거고 최저 지점은 위치 에너지가 0일 거고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나랑 내가 중등 과정에서 할 때 가르쳐 줬는데 기억을 할래나 모르겠습니다. 두 분은. 중학교 3학년에 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시험 범위로 거의 반드시 나오고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쉽게 가는 툴이 하나 있단 말이야. 뭐냐면 밑에 높이 H1, 위에 높이 H2인 어떤 지점을 지날 때 요 지점에서의 이 P1과 이 K1이 2분의 1 mv1 제곱이고 mgh1일 거 아니야. 그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한다면 요거 두 개 합, 요거 두 개 합, 요거 두 개 합이 어때야 된다? 다 같아야 되죠. 얘랑 얘랑 같다고 하면 자, 동량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해석을 하면 얘가 뭔데? 감소한 포텐셜, 감소한 위치 에너지, 얘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같다인 건데 따지고 보면 이게 뭐다? 요렇게 되죠. 라지 H 빼기 H1이니까 라지 H 빼기 H1이니까 H2가 남잖아. 근데 요거 잘 보세요. 실제로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되게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뭐냐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몇 대 몇인 지점. 즉 뭐다? 이 P1 대 이 K1의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걸 토대로 다른 문제를 찾아가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적어보면 mgh1 대 2분의 1 mv1 제곱을 구하라잖아. 그럼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뭐가 된다? 얘는 얘잖아. mgh1 대 mgh2니까 결국 뭐다? h1 대 h2. 수직으로 운동할 때는.
요게 포텐셜, 여기가 키네틱, 동적인 운동 에너지의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한 물체가 운동할 때는 여기까지를 이해하면 되고요. 이제 좀 이따가 뒤에 있는 문제들 중에 물체 2개 이상이 동시에 운동할 때 관련 문제들이 실제로는 되게 많이 다뤄지게 돼요. 그거 쉽게 푸는 법도 배워야 되겠죠? 일단 요거 필기를 하고 문제들을 좀 갖다가 같이 풀면서 공부를 해봅시다. 봅시다. 어떻게 풀면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가? 특히 2번이나 3번 푸는 법을 좀 한번 배우게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문제.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P에 정지했던 질량이 2kg의 물체에 20N의 힘을 사용하다가 수평면에 Q를 지난 동안 힘을 제거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 여기서 여기까지 20N의 힘으로 5m를 내가 밀어준 거잖아. 이건 내가 한 일이죠. 그럼 얘는 결국 얼마? 100줄의 무슨 에너지를 가지게 되었다?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된 거지. 그리고 마찰 저항은 무시하는데 이 물체가 H만큼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여기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10 곱하기 H가 위치 에너지지. 왜? mgH니까요. 요거 2개가 어떻다? 같다. 내가 한 일이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였지만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따라서 H는 5m. 맞지? 자, 2번째 문제인데, 자, 여기 M이 있고, 여기 2M이 있고, 높이 차이가 지금 H였는데, 여기 M이 있고, 여기 2M이 있는데 높이 차이가 3H가 났죠. 그러면 각 물체는 실제로 얼마씩 움직이면 이 위치로 갈까요? 2H입니다. 그지? 뭐다? 얘는 위로 2H만큼 올라오고 얘는 밑으로 2H만큼 내려가면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쉽게 가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물체 A, 얘가 물체 B잖아. 이런 문제 있잖아요. 물체 2개가 움직이는 거는 식도 길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이렇게만 잡아주면. A, 질량 M이고 B, 질량 2M이다. 그지? 자, 위치 에너지 변화량. 얘는 mg 2h 플러스죠. 올라왔으니까. 그럼 얘는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그럼 결국 요거를 그냥 씩 정리합시다. 2mgh다. 그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4mgh겠네. 근데 봐봐. 얘랑 속력은 어떨까요? 같아야 되죠. 그러면 얘의 운동 에너지를 2K0, 얘 운동 에너지를 2K0. 왜? 질량이 몇 배니까? 2배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마이너스 2mgH가 된 거고, 여기선 둘 다 운동 에너지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3 2K0가 되겠죠? 결국 뭐야? 2분의 1 3m의 V제곱이
EMGH가 돼야 되잖아.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으면 되죠.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B의 속력, 즉 V 구하라잖아.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면 4, 3을 나누면 3, M 같이 날리고 루트 끝나네? 맞죠? 식모 없지? 따라서 V는 루트 3분의 4GH. 됐죠? 자, 같은 요령으로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A는 옆으로 갔고 B는 H만큼, 여기도 그러면 H가 되겠지? H만큼 내려왔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것도 똑같이 A, B, 위치 에너지 변화량, 운동 에너지 변화량 적어 놓고, 자, 위치 에너지 변화량 A는 변했어, 안 변했어? A는 옆으로 갔으니까 안 변했잖아, 0. B는 마이너스 BGH. B의 질량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BGH라고 적죠. 원래는 MB라고 적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BGH라고 적읍시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AV 제곱 2분의 1 BV 제곱 이 될 건데, 그지? 그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다 문제에 비중력 에너지 감소량은 비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다. 얘랑 2대 1이래요. A랑 B랑 질량 같네? 보여 이거? A랑 B랑 질량이 같다는 게 보입니까? 잘 봐봐. 2분의 1 AV 제곱과 2분의 1 BV 제곱이 BGH가 돼야 되잖아. 근데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B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다 그랬지. 그러면 B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2분의 1 BGH가 되잖아. 맞지? 그러면 2분의 1 AV 제곱도 2분의 1 BGH. 근데 이게 2분의 1 BV 제곱이랑 얘랑 같으니 A 이꼴 B네. 질량은. 오케이? 바로 보이죠? 식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깔끔하게 하면 더 쉽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니까. 그래서 이제 4번 같은 경우가 까다로워지죠. 그림과 같이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 A, B, C 실로 연결돼 정지돼 있다. 원래 길이로부터 늘어난 길이는 3D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지금 그림가에서
정리가 정지돼 있다. 자, 거기 정지돼 있다에 별표 하나 쳐볼래요? 자, 정지돼 있다의 뜻이 뭘까? 정지의 뜻은 알짜임이 0이다의 반증이에요. 즉 3KD 탄성력이죠. 얘가 뭐랑 같다? B 플러스 C의 중력 가속도와 같다인 거야. 근데 얘가 2m이고 얘가 m이네? 그러면 이게 얼마다? 3KD는 3mg, KD는 mg라는 식이 하나가 뽑히죠. 자, 그리고 B와 C를 연결한 실 P를 끊은 후, 끊어졌지? 끊은 후에 물체가 지금 현재 이 용수철이 가지는 탄성 에너지 얼마죠? 2분의 1K 3D의 제곱. 일단 에너지 보존을 써야 될 거니까. 근데 2분의 1에 우리가 이걸 위치 에너지로 전환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요식에서 K는 D분의 mg가 되겠죠. 대입해. 결국 얼마? 2분의 9 mgd가 되고, 맞지? 자, 그 상태에서 얘가 어디까지? 오히려 반대 D까지 줄었죠. 맞지? 그러면 이제 새로 바뀐 부분의 탄성 포텐셜을 생각해 봅시다. 탄성력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KD 제곱이지? 이거는 2분의 1 D분의 mg D 제곱이니까 2분의 1 mgd가 될 거고, 탄성력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는. 맞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C를 끊어낸 상태로 얘가 얼마만큼 올라오죠? 아니지. 저거 그림 잘 봐야 돼. 3D에서 D만큼 줄은 상태 아니야? 아니구나. 잘못 봤네. D만큼 이동한 거죠. 쏘리. 여기서 D만큼만 줄어든 거잖아. 쏘리. 잘못 봤네요, 그림을. 실제로 줄어든 게 D만큼만 줄어든 거지. 그러면 2분의 1K의 2D의 제곱만큼이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
D만큼만 줄었으니까 3D에서. 그러면 2분의 1 D분의 mg 4D 제곱이니까 2mg D만큼의 포텐셜 에너지가 남은 거고, 남은 포텐셜 에너지지. 그리고 그러면 얘는 D만큼만 올라온 거잖아. 맞죠? 그러면 플러스 2mgd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가 2mgd지. A는 변화 없고 C 어차피 없어졌고 B만 올라왔으니까 D만큼. 그러면 식 정리해 봅시다. 2분의 9mgd는 얼마? 2mgd 더하기 2mgd 플러스 운동 에너지. 혹시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4.5잖아. 요거 4니까 결국 2분의 1 mgd가 A 질량 m이죠. B 질량 2m이지. 2분의 1 3m의 v 제곱이라고. 어? v는 루트 3분의 gd. 차곡차곡 분해해서 뭐가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남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얘도 만약에 굳이 표로 그리자면, 이런 표로 만약에 정리해서 보자면 하려면 할 수 있죠. 어떻게? A 대신에 탄성 포텐셜, 중력 포텐셜, 운동 에너지, 얘가 m, 2m, m에 탄성 포텐셜은 A만 들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A 앞에 있는 용수철이니까. 맨 처음에는 2분의 9 mgd에서 2mgd. 공간.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변화. 이걸 여기다 적지 말고 여기다 적자. 따로. 자, 중력 포텐셜 A는 변화 없고 B는 플러스 2mgd. 얘는 어차피 없어지니까 상관없고, 운동 에너지는 얘가 2k0면 얘는 2k0가 될 거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9 mgd가 2mgd로, 즉 2분의 5 mgd만큼 변한 거잖아. 맞지? 그럼 2분의 5 mgd가 EMGD 플러스 32K0 2분의 1 mgd가 2분의 3 mv 제곱 m, 2, 2, 3 넘기고 루트 똑같네. 맞지? 한번 정리를 한번 더 해보세요. 실수가 줄어들게.
알겠어요? 이게 탄성의 위치까지 3개가 섞이면 머리 아프긴 합니다. 차분하게 정리해서 풀면 되는데 뒤에 대표자료 분석보다 내가 일단 추천해 줄 만한 문제를 하나를 풀고 대표자료 분석 쪽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엔 없네, 그 문제가. 저거 한번 풀어볼래요? 17번? 뒤에 내신 만점 문제 17번 한번 풀어봐봐. 내신 만점 문제 17번 하고요. 20번 하고 2개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17번. 한 물체의 운동, 즉 지금 17번 같은 경우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2가지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일단 그림을 간략하게 그려놓고 여기는 질량 M이 H에, 여기는 속력이 V에, 여기는 2m고 속력이 4m per second V. 여기는 질량 역시 M. 질량은 없다,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 그냥 이렇게 칸 나눠. 그냥 편하게. 자, 그리고 포텐셜, 키네틱. 자, 첫 번째 A 지점에서는 mgh인데 g는 10이라고 돼 있죠, 문제. 맞지? 그럼 여기는 10mh다, 그죠? 운동 에너지는 없죠. B는 얘가 0이고 2분의 1 mv 제곱이지.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h가 2잖아. 20m이 되고 운동 에너지는 8m이죠. 2분의 1 m 4제곱이니까. 그럼 역학적 에너지 합은 얼마란 소리야? 28m이 10mh예요. 따라서 h는 2.8m. 2분의 1 mv 제곱이 28m. 자, m 날리고 2 넘기면 56이지. 그럼 v는 2루트 14가 되죠. 왜? 56 소인수분해 하면 2, 3승에 7이잖아. 8, 7이 56이니까. 그래서 2루트 1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몇 번? 20번 하라던데. 내가 20번 해보라 그랬죠. 자, 마찰이 없는 빗면에 P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0.4m 압축했다. 자, 그림 반대로 그릴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높이가 2m, 질량이 0.5. 그러면 0.5, 12니까 10줄이네. 맞지? 위치 에너지가. 얘가 뭐가 된다? 2분의 1. K, 우리가 구할 건 K고, X는 얼마? 0.4잖아. 10분의 4죠? 의 제곱. 양변에 2를 곱하면 20. 요거 제곱 풀면 100분의 16. 4로 나누면 4, 4로 나누면 5.
4로 나누면 1, 4로 나누면 25. 25가 넘어가면 K는 125. 3번이네요. 맞지? 원래는 여기 지금 그 실력 문제도 지금 문제 한 개짜리가 좀 많은데, 다른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91쪽 실력업의 4번 문제 봐봐. 요거 하나만 우리가 알고 갑시다. 첫 번째 거 그림. 정지된 위치가 L만큼 내려온 지점이라 그랬잖아. 여기 물체 질량이 M인데. 맞죠? 여기에서 우리가 꼭 끄집어내야 이 문제가 풀리는 식이 있어. 뭐다? mg는 KL이다. 그래서 K는 L분의 mg다. 요 식을 이용해서 탄성 포텐셜을 계산하는 겁니다. K 값에 요거를 넣고 변이를 생각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지점에서 지금 보면 L만큼 더 끌어내리는 거잖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실제로 그러면 더 내린 이 지점은 2L만큼 내려간 지점이고, 그럼 여기서 내가 L만큼 더 잡아당겨 내리면서 증가하는 탄성 포텐셜, 탄성력 위치 에너지는 이 사다리꼴 넓이죠. 그지? 여기 아닙니다. 요 넓이랑 요 넓이 다르죠? 이거 고려해서 풀어야 실력 4번이 제대로 풀릴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 다음 주는 질문 받고 문제풀이 한참 해주고 테스트 치고 온도 열 개념 살짝 하고 갈 것 같아요. 요 앞부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부분 문제 열심히 풀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풀이 과정 해놓은 거 마저 하고, 오늘 수업 질문 따로 없나? 경모는 원래 내가 문자를 다 보내긴 하는데 혹시나 오늘 수업 요거 한 거 지금 찍었거든요. 유튜브에 요거 그거 언더바입니다. 가운데 짝대기 빼기 말고 요거 검색하면 그 선생님이 수업한 거 영상 올리는 채널 있거든요. 복습할 때 볼 수 있습니다. 필기 화질 괜찮을 거니까 복습할 때 보고 그렇게 참고하고 질문 있으면 댓글 달든지. 수고했습니다.